서울 테헤란로의 차가운 유리빌딩 숲 사이 한빛소프트 사무실은 겉보기에 번지르르 했다. 최첨단 장비, 깔끔한 인테리어, 벽에 걸린 다양성 존중, 능력 중심 같은 거창한 슬로건까지. 하지만 아리타에게 이곳은 매일매일 미묘한 긴장과 고립감을 견뎌내야 하는 전장이었다. 짙은 갈색 피부와 곱슬머리,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녀는 한국인 아버지와 아프리카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28, 한빛소프트 계약직 사원. 그녀는 이 회사에서 정직원이 되는 것을 한국 땅에 단단히 뿌리내릴 마지막 기회라 여기며 지난 1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책상 위를 비쳤다. 아리타는 컴퓨터를 켜며 숨을 고르고 오늘 할 일 목록을 훑었다. 팀원들과의 어색한 눈맞춤, 탕비실에서 그녀가 다가가면 멈추는 대화,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같은 칭찬 같지 않은 칭찬. 사소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런 순간들이 그녀의 마음에 작은 생채기를 냈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회의사의 실세인 강태준 이사는 겉모습은 매우 하얀 피부에 희끗한 머리칼, 잘 다려진 고급 정장을 입은 5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리더인 척했지만 아리타를 볼 때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에는 차가운 평가와 함께 미묘한 경계심이 스치는 것을 아리타는 느꼈다. 마치 예기치 못한 이물질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아리타는 애써 그 시선을 무시하며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정직원 전환 평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다. 동료들은 3355 모여 평가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리타는 그 대화에 쉽게 끼어들 수 없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업무 성과만이 그녀를 정직원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으며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했다. 아리타, 너무 무리하지 마. 늦은 밤 동료 김민준 대리가 퇴근하다 말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소심하고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었지만 아리타의 뛰어난 업무 능력은 인정하는 듯했다. 네, 대리님, 곧 평가 시즌이라서요. 아리타는 애써 밝게 웃었다. 김민주는 아리타의 책상 위 서류들을 흘끗 보고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결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회사라는 게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의 말끝이 흐려졌다. 아리타는 그의 말에서 어떤 복잡한 감정을 읽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금요일 저녁 아리타는 가장 친한 친구 박서연을 만났다. 박서연은 아리타의 한국 생활에서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이번엔 꼭 될 거야. 너만큼 일 잘하는 사람 없잖아. 박서연은 아리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글쎄, 서연아. 회사 분위기가 좀 이상해. 특히 강태준 이사님이 나를 볼 때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아. 아리타는 솔직한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강태준 이사? 아, 그 사람 좀 까다롭기로 유명하긴 하지. 그래도 설마 내 실력을 무시할 순 없을 거야. 박서연의 말에 아리타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짙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외모가, 그녀의 다름이 또다시 그녀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정직원 전환 평가는 단순히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그녀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처럼 느껴졌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숨이 막혔다. 마침내 정직원 전환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아리타는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눈을 비겼다. 명단에 없었다. 믿을 수 없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으며 맡은 프로젝트마다 뛰어난 성과를 냈다. 객관적인 지표로만 보면 그녀는 분명 정직원이 되어야 했다. 인사팀의 평가 결과를 문의했을 때 담당자는 곤란한 표정으로 모호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업무 능력은 뛰어나셨지만 조직 적응력이나 동료들과의 융화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조직 적응력? 융화요? 저는 팀원들과 문제없이 지냈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리타는 침착하게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담당자는 시선을 피하며 서류만 뒤적거렸다. 그건 저희가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니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 강태준 이사가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아리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업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외모, 그녀의 배경, 그녀의 다름이 문제였다. 그날 이후 회사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정직원으로 전환된 동료들은 축하를 받았지만 아리타에게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김민준 대리조차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사무실 안에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강태준 이사는 여전히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그의 지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아리타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중요한 회의에서 그녀의 의견은 무시되었고 팀 프로젝트에서도 단순 반복 업무만 맡겨졌다. 점심시간에도 동료들은 그녀를 빼놓고 식사를 하러 갔다.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아리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계약직이면서 정직원인 척한다.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불평만 한다. 능력도 없으면서 불만만 많다 같은 악의적인 글들이었다. 아리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 때문에 한국 사회의 정상 계약,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다. 박서연은 아리타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분노했다. 말도 안 돼. 그 강태준이라는 사람 완전 인종차별주의자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리타. 뭘 어떻게 해, 서연아. 회사는 그 사람 편이고 나는 계약직일 뿐인데. 아리타는 힘없이 말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한국에서 자리를 잡으려 했던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밤늦게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자판을 두드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도망치면 나는 평생 이럴 거야. 어디를 가든 내 외모 때문에, 내 배경 때문에 평가받고 차별받고 결국 포기하게 되겠지. 어릴 때 한국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또래 아이들의 놀림, 선생님의 무심한 시선, 부모님 참관 수업 때 자신에게만 쏟아지던 낯선 시선들. 그때마다 그녀는 숨고 싶었고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아리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포기하지 않겠어. 설령 정직원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대로 부당하게 쫓겨나지는 않겠어. 강태준 이사의 편견과 회사의 잘못된 시스템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어.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아리타는 강태준 이사의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정직원 평가 기준과 자신의 평가 결과를 다시 면밀히 검토했다. 조직 적응력, 동료와의 융화 같은 추상적인 항목들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그녀에게 낮은 점수를 준 평가위원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그들이 모두 강태준 이사와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사내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악의적인 글들의 출처를 파악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하지만 글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에서 강태준 이사 혹은 그의 지시를 받은 누군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아리타는 강태준 이사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거나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녹음 기능을 켰다. 강 이사는 여전히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아리타를 향한 미묘한 비하와 편견이 숨어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아리타에게 아리타 씨는 한국 정서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요? 라거나 우리 회사는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리타 씨는 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군요 같은 식으로 돌려 말했다. 아리타는 그럴 때마다 침착하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설명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차가움만이 감돌았다. 김민준 대리는 아리타의 변화를 눈치챘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때로는 강태준 이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조용히 이의를 제기하는 아리타의 모습에 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아리타에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돕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필요한 서류 작업을 도와주거나 회사 내부 정보를 간접적으로 흘려주는 식으로 소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강 이사님, 예전에도 좀 그랬다는 소문이 있어요.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좀 다른 분들한테요. 김민주는 점심시간 아리타와 단둘이 남았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소문인데요? 아리타는 귀를 기울였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적응 못한다는 이유로 내보내거나 승진해서 누락시키거나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들었어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실한 정보는 아니었지만 김민준의 말은 아리타의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강태준 이사의 편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성격 깊숙이 뿌리내린 문제였다. 아리타는 강태준 이사의 비서인 이수진 차장을 지켜봤다. 이수진 차장은 유능하고 차분했지만 강태준 이사의 앞에서 가끔 불안해 보이거나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특히 강태준 이사가 아리타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 그녀는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아리타는 이수진 차장 역시 강태준 이사의 부당함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수진 차장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방법을 고민했다. 어느 날 저녁, 아리타는 야근하는 이수진 차장에게 다가가 커피를 건넸다. 차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수진 차장은 예상치 못한 아리타의 행동에 약간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아, 고마워요 아리타 씨. 아리타 씨도요. 잠깐의 짧은 대화였지만 아리타는 이수진 차장의 눈빛에서 연민과 함께 어떤 망설임을 보았다. 그녀는 확신했다. 이수진 차장도 알고 있다. 아리타는 강태준 이사의 차별적 발언이 담긴 녹취록과 불합리한 업무 지시가 담긴 이메일, 그리고 익명 게시판 글의 패턴 분석 자료 등을 차곡차곡 모았다. 증거는 충분해 보였지만 이것만으로는 강태준 이사를 무너뜨리거나 회사의 시스템을 바꿀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다. 아리타는 강태준 이사의 부당함을 폭로할 방법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다.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계약직 신분으로는 회사와의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했다. 그녀는 회사를 떠나는 대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강태준 이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판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곳. 바로 원래 회의였다. 원래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전 직원이 대강당에 모여 회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강태준 이사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회사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아리타는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두려웠지만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수진 차장에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차장님, 혹시 강태준 이사님 관련해서 저 말고도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또 있을까요? 이수진 차장은 아리타의 질문에 눈에 띄게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리타를 한적한 탕비실로 데리고 갔다. 아리타 씨,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알아요. 저도 사실 강 이사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이수진 차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녀는 과거 강태준 이사가 다른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던 사례 몇 가지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강 이사의 편견이 뿌리 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야기들이었다. 차장님, 제가 원래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리타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이수진 차장은 경악했다. 원래 회의요? 안 돼요, 아리타 씨. 강 이사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회사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 외모 때문에 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는 건 부당해요. 저는 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차장님,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강 이사님이 저에게 보낸 이메일 중에 차장께도 참조로 보낸 메일이 있을 거예요.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평가 같은 내용이요. 이수진 차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강태준 이사에게 맞서는 것은 자신의 경력에도 치명적일 수 있었다. 하지만 아리타의 절박한 눈빛과 그녀가 겪은 부당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그리고 저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리타는 이수진 차장의 작은 용기에 큰 힘을 얻었다. 그녀는 원래 회의에서 발표할 내용을 밤새도록 다듬었다. 자신의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 강태준 이사의 차별적 발언이 담긴 녹취록 편집본, 불합리한 평가 기준에 대한 분석 자료 등을 준비했다. 강태준 이사는 아리타가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그는 아리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은근히 협박했다. 아리타 씨, 회사 생활이라는 건 말이죠. 팀워크가 중요하고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괜히 문제를 일으키면 아리타 씨만 손해볼 겁니다. 한국 사회는 좁아요. 아리타는 그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강태준 이사를 마주 보았다. 이사님, 저는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준 이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아리타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권력과 회사의 시스템 뒤에 숨어 아리타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아리타의 경고를 무시했다. 원래 회의 당일 아침 아리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도망치지 않아. 오늘은 내 목소리를 낼 거야. 원래 회의 시간, 한빛소프트 대강당은 직원들로 가득 찼다. 무대에는 강태준 이사가 서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회사의 지난 성과와 미래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수진 차장이 서류를 들고 보좌하고 있었다. 아리타는 맨 뒷자리에 앉아 강 이사를 지켜보았다. 그의 오만함과 위선적인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꽉 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강태준 이사의 발표가 끝나갈 무렵 아리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손을 들었다. 이사님, 잠시 발언권을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아리타의 행동에 회의장 전체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강태준 이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짜증이 스쳤다. 아리타 씨, 무슨 할 말이 있나요? 강 이사는 마이크를 통해 차갑게 물었다. 아리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고요한 대강당에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웅성거렸고 일부는 그녀의 짙은 피부색과 외모를 보고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김민준 대리는 놀란 눈으로 아리타를 바라보았고 박서연은 객석에서 아리타를 향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이수진 차장은 무대 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강태준 이사와 아리타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아리타는 무대 아래 강태준 이사와 정면으로 마주보는 자리에 섰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년간 한빛소프트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아리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이내 단호해졌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 1년간 겪었던 불합리함과 부당한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 이사는 얼굴을 굳히고 아리타를 노려보았다. 저는 정직원 전환평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 업무 성과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며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조직 적응력, 동료와의 융화 같은 주관적인 평가 항목에서 불합리한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였다. 이것은 지난 1년간 제가 달성한 업무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 내려진 평가 결과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명백한 괴리가 있습니다. 아리타는 강태준 이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이 평가가 제 능력이나 적응력 때문이 아니라 제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한국 사회의 정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편견에 기반한 차별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강태준 이사가 끼어들었다. 아리타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다니 무례하군요. 공정한 평가요? 아리타는 강 이사의 말을 끊고 녹음기를 켰다. 강 이사가 그녀에게 했던 차별적 발언들이 대강당에 울려 퍼졌다. 아리타 씨는 한국 정서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 회사는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리타 씨는 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군요.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강태준 이사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다. 당장 꺼요. 그건 조작된 겁니다.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사님의 목소리입니다. 아리타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강태준 이사가 그녀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업무와 무관하게 그녀의 태도나 외모에 대해 언급하며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메일들이었다. 이사님은 겉으로는 능력주의와 다양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배척하고 차별해왔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표방하는 가치와 실제 행태의 괴리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빛 소프트의 문제이자 어쩌면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아리타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정직원이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저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 이사는 마이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직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리타와 강태준 이사를 번갈아 보았다. 아리타의 용기 있는 폭로에 일부는 경악했고 일부는 공감했으며 일부는 애써 외면했다. 김민준 대리는 주먹을 꽉 쥐고 아리타를 응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이수진 차장은 강태준 이사의 눈치를 보면서도 아리타에게 미안함과 응원의 시선을 보냈다. 아리타의 폭로는 회의장을 넘어 한빛 소프트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아리타의 폭로 이후 한빛 소프트는 발칵 뒤집혔다. 원래 회의는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되었고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다. 강태준 이사는 분노에 찬 얼굴로 회의장을 떠났고 아리타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수많은 시선을 받았다. 어떤 시선은 존경이었고 어떤 시선은 동정이었으며 어떤 시선은 불편함이나 비난이었다. 아리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직원 전환이 물 건너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해고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좌절감을 밖으로 쏟아내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민준 대리가 아리타에게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소심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아리타 씨, 정말 대단해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대리님. 아리타는 김민준의 작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강 이사님이 아리타 씨한테만 유독 까다롭게 군다는 거. 다른 직원들한테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김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대리님. 대리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리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김민준은 아리타의 폭로 이후 사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자신의 소신을 지킨 것에 대한 작은 만족감을 얻을 것이었다. 이수진 차장도 아리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해왔다. 그녀는 원래 회의에서 아리타를 직접적으로 돕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며 강태준 이사에게 불리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강 이사의 지시로 아리타의 인사평가 서류를 조작했던 구체적인 증거와 강 이사가 과거에도 비슷한 차별 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수진 차장은 강태준 이사의 권위에 눌려 부당함에 순응했지만 아리타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화되어 결국 양심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아리타의 폭로는 회사 내부를 넘어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원래 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직원들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거나 언론에 제보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한빛소프트, 인종차별 논란 휩싸여 계약직 직원, 이사의 부당차별 폭로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한빛소프트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회사 측은 공식적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습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강태준 이사는 모든 공식 석상에서 배제되었고 그의 직무는 정지되었다. 회사 차원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수진 차장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면서 강태준 이사의 부당한 행위들이 속속 드러났다. 결국 강태준 이사는 이사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그는 법적인 처벌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고 그의 명성과 경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한빛소프트 역시 기업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회사 문화 개선을 약속하는 등 변화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 아리타는 예상대로 한빛소프트와의 계약이 종료되었다. 그녀는 정직원 전환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강태준 이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회사의 작은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미묘한 차별과 편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빛소프트를 떠난 아리타는 박서연의 집에서 잠시 머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박서연은 끝까지 아리타의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고마워, 서연아. 네가 없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네가 혼자서 이뤄낸 거야. 정말 자랑스러워, 아리타. 아리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빌딩 숲은 여전히 차갑고 높게만 느껴졌다. 한국 사회에서 다름 때문에 마주해야 할 편견과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고 또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비록 한빛소프트라는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것은 어떤 정직원 자리보다 값진 것이었다. 아리타는 새로운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약간의 경계심이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단단한 결의와 희망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한국에서의 삶은 여전히 도전일 테지만 그녀는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의는 때때로 느리고 불완전했지만 아리타는 오늘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했다. 한빛소프트를 낳은 후 아리타는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다. 박서연의 집에서 지내며 그동안의 긴장과 피로를 풀었다. 사건 이후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지만 아리타는 인터뷰 요청 대부분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유명해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사람들은 아리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괜히 문제를 일으킨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적응 못한 것 아니냐, 피부색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댓글들도 보였다. 아리타는 그런 반응들을 보며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김민준 대리와 이수진 차장에게서 종종 연락이 왔다. 김민준 대리는 아리타가 떠난 후 회사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전했다. 강태준 이사가 해임된 후 인사팀에서는 다양성 존중과 공정한 평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물론 형식적인 면도 없지 않았겠지만 아리타의 폭로가 최소한 회사의 수면 아래 있던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했다. 이수진 차장은 강태준 이사가 해임된 후 자신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리타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리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무작정 지원하기보다는 회사의 가치관과 분위기를 더 신중하게 살폈다. 몇 군데 면접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거나 한국 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질문하는 곳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아리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예전처럼 위축되지는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회사의 편견 없는 채용 기준에 대해 역으로 질문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아리타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다. 이 회사는 설립 목적 자체가 다양성과 포용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었다. 면접에서 만난 대표는 아리타의 한빛소프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녀의 용기와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아리타 씨의 경험이 저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리타 씨의 능력뿐만 아니라 아리타 씨가 가진 다양한 배경과 시각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 대표의 말에 아리타는 눈물이 핑 돌았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자신의 다름이 핸디캡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아리타는 그 회사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규모는 작았지만 이곳이라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편견 없이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새로운 직장은 서울의 한 오래된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한빛 소프트의 차가운 빌딩과는 완전히 달랐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분위기였다. 첫 출근 날 아침, 아리타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짙은 갈색 피부, 곱슬머리, 크고 깊은 눈.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외모를 숨기려 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 자신이었고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박서연은 아리타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봐봐, 내 말 맞지? 결국 너의 진심과 실력을 알아주는 곳이 나타나잖아. 응, 서연아, 다 내 덕분이야. 아리타는 박서연을 꼭 안아주었다. 아리타는 새로운 회사에서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인종적 편견과 차별이 존재할 것이다. 그녀는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편한 시선이나 질문을 마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빛 소프트에서의 싸움을 통해 그녀는 중요한 것을 배웠다. 침묵하는 대신 목소리를 내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의 가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야 하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인 아버지와 아프리카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 사회의 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다름은 그녀의 정체성의 일부였고 그녀는 그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였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아리타는 빌딩 숲 사이를 걸으며 새로운 회사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편견 없는 세상을 향한,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새로운 직장에서 아리타는 빠르게 적응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능력과 경험을 존중했고 그녀의 배경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편견 없이 다가왔다. 아리타는 처음으로 다름이 인정받는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다. 회사의 프로젝트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아리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어느 날 아리타는 한빛 소프트에서 함께 일했던 김민준 대리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김 대리는 아리타가 떠난 후 한빛 소프트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다. 강태준 이사가 해임된 후 회사에선 실제로 다양성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인종차별 및 편견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한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 김 대리의 설명이었다. 그는 아리타 덕분에 회사가 조금이나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리타는 김 대리의 메일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여전히 많은 한국 기업과 사회 곳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의 싸움은 단지 한빛 소프트라는 회사 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였다. 아리타는 새로운 회사에서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다른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교육 자료를 만들고 캠페인을 기획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리타는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함께 연대하는 힘을 느꼈다. 어느 날 아리타는 우연히 길을 걷다가 강태준 전 이사를 마주쳤다. 그는 예전처럼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약간의 초라함과 피로가 엿보였다. 그는 아리타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아리타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복수심 같은 감정보다는 그저 한때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무덤덤하게 생각했다. 그의 몰락이 그녀의 목표는 아니었지만 불의에 대한 작은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아주 미약한 만족감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아리타는 새로운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다름 때문에 숨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독특한 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다. 주말에는 박서연과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수다를 떨었다. 아리타는 이제 한국에서의 삶이 예전처럼 불안하고 외롭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일터가 있었다. 물론 여전히 가끔씩 마주치는 편견 어린 시선이나 무례한 질문들은 그녀를 힘들게 했지만 그녀는 이제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아리타는 한국 사회에서 평범한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어쩌면 평범함이라는 틀에 갇히는 대신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그저 아리타 자신으로 존재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아리타는 자신의 방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그 안에는 여전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랐다. 다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불의에 맞서 싸우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아리타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상처와 고뇌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위에 단단함과 평화로움이 더해져 있었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정의는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았을지라도 아리타는 자신만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한국에서 아리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리타는 새로운 회사 생활에 만족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한빛 소프트에서 시작했던 싸움이 그저 그녀 개인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그녀는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규모 강연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회사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점차 외부 단체나 학교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강연에서 아리타는 자신의 성장 과정, 한국에서 겪었던 차별 경험, 그리고 한빛소프트 사건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듣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불편함 속에서 비로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강연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반성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거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아리타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에도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편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다. 어느 날 아리타는 한빛소프트의 이수진 차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수진 차장은 아리타의 강연 소식을 듣고 감명을 받았다며 자신도 강태준 전 이사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 내에서 다양성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아리타의 용기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아리타는 이수진 차장과의 통화에서 희망을 보았다. 자신의 행동이 한 사람의 삶에 그리고 작은 조직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리타는 강연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인종차별의 역사와 심리학,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름을 포용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운동가로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아리타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응원했다.
아리타, 너 정말 멋있어. 네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힘으로 바꾸고 있잖아. 서연아, 네 지지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항상 고마워. 아리타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단단히 굳혔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숨지 않았다. 짙은 갈색 피부와 곱슬 머리는 이제 더 이상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특징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 정체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물론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인종적 편견과 차별이 존재했고 아리타는 앞으로도 그런 현실과 마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동료들이 있었다. 아리타는 서울 도심을 걸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그들 중에는 다양한 외모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 다양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한빛 소프트에서 겪었던 부당함이 결코 잊혀지지 않을 상처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 상처가 그녀를 무너뜨리는 대신 그녀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온몸으로 배웠다. 아리타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 아래 서울의 빌딩들은 여전히 높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빌딩 숲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한국에서 아리타로서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편견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로. 아리타의 강연 활동과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젝트는 점차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와 설득력 있는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아리타에게 함께 활동하자는 제안을 해왔고 그녀는 기회를 보아 협력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더 넓은 곳으로 퍼뜨렸다. 그녀의 이야기가 언론에 다시 한번 크게 보도되면서 한빛 소프트는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회사 측은